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는 지금 모멘텀이 별로 없죠. 그래도 삼성 SDI는 낫다. LG 에너지솔루션, SK온, SK온이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상장돼 있고 모기업인 SK온은 이제 별도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중에서도 삼성 SDI가 낫다라는 것이죠. 사실 LF 배터리 ESS 먼저 진출하면서 LG엔솔에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와서는 확연하게 좀 주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즉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세상이 빠르게 생각보다 개화되겠구나라는 것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삼성 SDI가 1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온 것이고, 삼성 SDI는 그래도 뭔가 자금줄이 있다는 얘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자금 조달, 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했지 않습니까? 작년 봄에. 그러고 나서 유지를 쭉 했는데 작년에 영업 적자만 1조 7천억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까먹어 버렸어요. R&D 비용이 워낙에 많았죠.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는 것이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요 지분을 다 매각했을 때 약 10조 정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얘는 믿을 구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분을 매수할 당사자가 나오면 팔아서 자금을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총을 하면서 이 최주선 여장이지 않습니까? 최주선 사장이지. 최주선 사장. 요게 이제 이 올해 하반기에 흑자 전환을 반드시 좀 달성하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전기차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고 또 R&D 비용도 들어가고 있는데 하반기에 실적 흑자 전환이 과연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ESS 시장이, 전기차를 대신해서 ESS 시장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 10월 달부터 ESS 양산 라인, 전기차 라인을 ESS로 전환했고, 올해 내가 볼 때는 이제 하반기 안에, 즉 4분기 정도 가면은 LFP 배터리를 장착한 ESS, 여기에 지금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LFP 배터리의 양극재는 아무래도 LNF가 이제 그때 되면은 양극재가 양산이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ESS를 만들지 않겠냐, LFP 배터리용 ESS를 만들지 않겠냐, LFP 배터리를 장착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ESS 수주가 지속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LFP 배터리가 장착이 된다 하면은 수주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 시장이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더 곤욕을 치렀는데, 올해도 이제 이란 전쟁으로 해서 자동차 판매가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기차 요 부분의 악재를 사실상 우리나라나 그 다음에 유럽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되고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가 많이 침투를 해가지고 시장 자체는 유럽 시장이 성장을 꽤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작년부터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중국 업체가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큰 수혜를 못 받는,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은 없애는 이 충격이 오히려 더 커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는 크게 기대할 것이 올해도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바로 LFP ESS 요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도 더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고체 배터리 아닙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들어갈 곳이 딱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데 전고체 배터리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지가 가서 이제 스스로 충전한다고 하지만 충전 시간도 걸리고 이동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고체 배터리 해가지고 지금은 2시간이면 방전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해버리면 작업하다 말고 충전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로봇을 관장하는 것은 결국 그래도 사람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충전하더라도 오전 최소한 4시간은 버텨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고체 배터리가 핵심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미 삼성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면은 삼성 SDI하고 현대차하고 이미 협력을 해놨잖아. 그래서 현대차에 전고체 배터리 우선순위로 납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가 소형 이제 배터리는 바로 이제 저 로봇 같은 데 들어가고 드론 같은 것도 장거리 비행을 해야 되니까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게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앞으로 이제 커갈 미래 산업에서 보면 UAM 도심 항공교통이죠. 이런 시장에 바로 전고체 배터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 이 최유선 사장 얘기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연말 안에 이게 이제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28년 돼야 이게 뭐 본격적인 양산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라든지 여타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게 나오지 않겠냐 하지만 내년에 일단 양산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께는 나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드시 또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는 고가차 이미 이제 자동차에는 BMW가 이제 삼성 SDI의 주 고객사이기 때문에 BMW 고급차에 일단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스포츠카 같은 경우도 고도 성능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스포츠카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싼 차 그 라인에서도 스포츠카나 BMW의 상위 7시리즈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가 장착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뭐 해봐야 400-500km 500km 전후 뭐 이렇게 가거든. 그럼 이것은 한 900에서 1200km 액면상 보면 900에서 1200km 정도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배터리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뭐 휘발유 차 해봐야 뭐 600km 저쪽에 이제 7시리즈나 우리나라 이제 그 G90 같은 게 600km대거든 휘발유차. 그러면 이게 이제 디젤 같은 경우는 한 1000km 내외 이렇게 가는데 일단 전고체 배터리 하면 디젤 성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젤보다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연비를 더 크게 갈 수가 있어요. 1200km까지도 갈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니까 삼성이 나중에 이제 기술이 좀 더 진보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앞으로 커갈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을 해도 엄청 뭐 자동차 쪽에 전기차 쪽에 많이 팔릴 거라고 처음에 생각하기는 힘들지만 고가차에서 일부 팔리기 시작할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주더라도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이건 뭐 자꾸 충전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거든. 그리고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이제 우리 그 현대차 같은 경우 아틀라스 현대차하고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지 않습니까? 아틀라스가 생산 전장에 투입되는 2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되면은 바로 일부 이제 생산 전장에 투입될 아틀라스 투입될 그 이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203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진행이 될 것이고, 초기에는 이제 조립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이제 분류 작업 이런 것만 하다가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로봇이 하는 그런 2030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현대차가. 그러니까 요 시장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돼요. 로봇 원가에 차지하는 게 배터리가 뭐 2%대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게 이제 새로운 성장 동조로 없던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 대단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성장성이 상당히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특히 화재 리스크 때문에 더 안 하는 건데, 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론상 불이 안 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극하고 양극이 만나가지고 얘가 충격이 가해져 가지고 어때요? 섞여버리면서 화재가 나는 거거든. 합선이 돼버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전선에 빗물이 들어가면 합선이 돼버리듯이 약간 충격이 가해지면 음극, 양극이 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합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는 건데, 고체는 돌덩어리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음극, 양극이 이렇게 부딪힌다고 해도 이게 화재가 날 가능성이 없어요. 중간에 액체 전해질이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불이 날 가능성이 이론상 없어요, 아예. 근데 이제 어쨌든 하다 보면 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기차 보급의 단가는 높지만 처음에는 점차 전고체 쪽으로 이제 보급이 확산되지 않겠냐. 좀 싼 거, 그런 것은 이제 뭐 소금 배터리, LF 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요렇게 된다 하면은 고가 전략이 딱 두드러 맞고 LF 배터리 ESS용 또 요거 하기 때문에 요쪽 시장을 공략하고 요쪽 시장 공략합니다. 전고체. 그러면은 얘들은 딱 되는 거예요. 물론 얘들도 지금 현재 소금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나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당면 과제 전고체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LF 배터리는 어차피 라인 깔아가지고 이제 그 양극재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주가가 시세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고, 대부분 보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전기차 모멘텀은 좀 약하고, ESS하고 결국엔 전고체 모멘텀 아닙니까? 그래, ESS 수주한다 하면은 뭐 좀 더 가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전고체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차가 주로 올라갈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올라가는 것도 자동차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연관돼서 바로 삼성 S대에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도주는, 그러니까 이쪽도 잘 가지만 주도주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확한 주도주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주도주군의 범주도주의 한 축, 즉 AI가 나중에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게 피지컬 AI잖아. 그래서 피지컬 AI, 또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것들이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쇄적으로 작용돼서 나중에는 이제 커질 수 있는 것이 결국엔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이제 또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S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SDI도 저가 매수에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가 매수에 나서 줘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은 주가는 50만원이 1차 목표입니다. 이 정고점 아니에요. 50만원이 1차 목표고, 대신 이제 현대차도 릴레이팅 되고, 얘도 이제 그 기대 심리로 이제 휴머노이드 기대 심리로 해야지 한번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가 아주 뭐 세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꺼이꺼이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50만원을 올라서고, 이 자리에서 저번에 맞고 떨어졌잖아요. 이동평균선 저항 자리. 그래서 50만원 마디 자리라 올라오고, 결국 이 종목은 꾸준히 추가적으로 실적까지 이제 개선이 된다 하면은 얘들 말대로 최선 사장 얘기대로 하반기에 반드시 흑자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제 흑자 전환하고 자금 융통이 되고 그러면은 주가는 더 올라가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상향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일단 50만 원이 목표가 되지만은 이 전고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개발 환경, 그다음에 이제 ESS, LFP 하면서 실적, 그 전에 이제 실적이 지금 기대심리 중심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실적이 조금씩 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실제로 나타나는 걸 보면은 꺼이꺼이, 어차피 기대심리는 전고체는 있으니까 꺼이꺼이 올라가가지고 저기 매물 지지대를 받았던, 이게 주봉입니다. 거기 65만 원 조금 안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뭐 양산이 되고 또 아니면 전기차 시장이 최악을 벗어나서 좋아지고 전고체 또 기대시면 그러면은 이제 또 더 가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구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상향세를 이어가는 그런 형태가 삼성 SDI에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재투자TV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지, 여러분들 삼성 SDI 당시 이제 LNF,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다 여러분들 매수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했던 자리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그런 대목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7월달이지 않습니까? 7월달이고, 잘 봐요. 7월달이고 여기가 10월달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해드렸던 자리고, 저기서부터 이제 물량을 모아가로, 이 자리는 저점에 왔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모멘텀이 도통 없었거든. 그래서 물량을 모아가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저 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꾸준히 그 이후에 상승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저만큼 많이 분석해 준 사람이 이 바닥에 아예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뭐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7월, 8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10월 초에 본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SDI 얼마나 많이 저거합니까? 제가 요 SDI 답답해 미치겠다. 그러나 갖고 계시라. 그리고, 단중기, 매수에 여기 가뭄에 답니다. ESS 6곳 낙찰 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7월 달이야. 그래서 여기서 하락 마지막 자리다 해가지고 8월 2일 날 필청해가지고 눈물겨운 사투가 시작됐다. 3분기 저점으로 살아날 거로 보는 4가지 이유, 다 죽어 자빠져 가지고 있을 때 살아날 거라고 보는 4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쭉쭉 계속 저만큼 이렇게 분석해 준 사람이 이 바닥에 아예 없을 겁니다. 그죠? 4분기부터 실적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진행이 될 거다. ES 뒤늦은 대응에도 실적 개선이 살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또 눌러줄 때 물량 모아가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10월 14일 날 바로 실적 부진 지속되겠지만 좋아질 직접적 2가지 이유 해가지고 지금이 가장 쌀 때다. 10월 초중순에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갈 때 매수 타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이 가장 쌀 때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끌고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 바로 삼성 SDI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삼성 SDI의 산증인이자 삼성 SDI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로 장본인이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랠리가 계속 나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뭐 수익이 나면은 뭐 좋은 거지, 당연히. 그리고 은근슬 2차 전지 그렇게도 안 간다 하지만은 그래도 작년에 여름에 여름 이후에 요게 지금 15만원, 16만원, 17만원 요럴 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40만원 초반이니까 전번에 47만원까지 갔었어요. 그래도 꽤나 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16만 원에도 32만 원이면 더블이에요. 더블인데 그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40만 원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한 150% 고점까지는 뭐 훨씬 더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고점까지는 거의 200% 가까이 올라간 거야. 지금 여기서 이제 눌렀다가 이제 하는 것이어서 그러지. 결코 2차 전지 수익 안 난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지수에서 절대 소외되지 않은 종목이 SDI입니다. 그만큼 모멘텀이 그 중에서는 가장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저가의 매수에 나서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재투자TV에서 만든 건데 이게 제야에서 잘한다는 전문가 20명 여기에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 급등주를 변곡점에서 매수 매도가 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주다 보니까 오르고 채팅 앱 이용한 사람들이 이 바닥에서는 가장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잘하는 사람 밑에 큰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초보 주린이들도 그대로 전문가 채팅 리딩 보면서 따라하니까 너무 쉽고 폭발적인 폭풍 수익이 나가지고 난리다입니다. 반토막 계좌 쉽게 플러스 만들어주는 곳. 그러면서도 100% 무료로 리딩이 되니까 오르고 채팅에 이용한 사람들은 완전히 논하는 것이죠. 즉시 입장해서 수익 랠리에 동참을 해주시고 우리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 앱이 나와요. 얘를 다운로드 받아요. 설치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될까 하면 그러고 나서 무료용 가입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아이디 비번이 있어야지 이제 되니까 무료용 가입해서 아이디 비번 만들어서 로그인하고 로그인해야 이제 무료방에 입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천재투자 이게 채팅 화면입니다. 요거 하단에 공개 채팅 탭을 넣어보면은 천재투자 무료 종목 전방부터 해서 각각 전문가들 무료방이 다 있는데 천재투자 무료 종목 전방은 주식 전문가, 코인 전문가들이 다 있지만 이게 이제 주식 전문가들이 일주 단위로 돌아가면서 리딩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붙박이를 하나 맨 상단에 있고 요거 하나 입장하시고 전문가를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이제 각각 전문가 방은 여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사진 눌러보면 투자 성향도 나와 있고 방 제목 클릭하면 여러분들 다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진정한 고수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내는가 직접 보시면 됩니다. 보이는 걸 믿어야지 뭐 쓸데없는 거 믿어 뭐 하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하면은 돈을 벌어주는데 입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삼성 SDI에 대한 분석이었고 오르고 무료방 입장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